인하대학교 주승환 교수 반도체 패키징 교육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2.5D와 3D 패키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제조혁신 전문대학원에서 금속 반도체 소재 및 첨단 제조 공정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하는 것으로는 반도체 패키징 전문 교육, 반도체 인프라 활용 현장 인력 양성 사업, 패키지 교육을 산자부 과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용은 Recent Advances and Trends in Advanced Packaging 존 H. 나우 박사님의 내용을 많이 참조해서 설명드립니다. 2.5D와 3D 반도체 패키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2.1, 2.x 여러가지 얘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2.5D와 3D 패키지입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3D이고 현재 달성할 수 있는 기술의 최고치는 2.5D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중심이고 이거에서 기술적으로 회피하거나 가격을 내리거나 하는 게 2.0, 2.1, 2.3D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2.5D하고 3D 패키지만 알면은 지금 현재 기술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패키징 인티그레이션을 통해서 밴드위스, I/O 덴시티를 높이고 레이턴시와 전력 소모를 줄이는 게 가장 큰 패키지의 목적입니다. 왼편 그림을 보면 싱글 칩하고 멀티 칩이 있는데 싱글 칩에서 FC, CSP, 플립 칩, 칩 스케일 패키지, 플립 칩 BGA 이게 거의 기술상으로 같은 내용이죠. 요 두 가지까지 그리고 싱글 칩이 컨벤셔널 패키징이라고 보시면 되고 FCWLP 그러니까 플립 칩 웨이퍼 레벨 패키지 중에 싱글 칩 부분부터 2D, 3D, 2.1D, 2.3D, 2.5D, 3D까지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2.5D하고 3D 그리고 이걸 베이스로 하는 게 싱글 칩 WLP 그쵸? 거기에 대한 거를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싱글 칩의 WLP 중심으로 해서 2D 정도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2D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싱글 칩 대신에 칩을 두 개 붙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완벽한 2D고 3D는 그 칩을 층층이 쌓아 올린 그런 걸 이제 3D라고 할 수가 있죠. 2.5D는 뭐냐면 2D하고 3D를 섞어놓은 근데 거기에다가 TSV 인터포저를 넣은 그런 거가 이제 2.5D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현재 고성능 칩에 한해서 2.5D가 이제 패키징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기술이 점점 높아질수록 인터커넥트 덴시티는 높아지고 일렉트리컬 퍼포먼스는 점점 좋아지는 거죠. 이게 궁극적인 목표니까. 그래서 맨 끝에 보면은 맨 위에 보면 범플리스 칩넷 3D IC 인테그레이션 여러분이 이제 칩넷의 개념하고 3D IC 인테그레이션 그리고 범플리스 그러니까 범프가 없고 하이브리드 본딩 또는 다이렉트 본딩 요거를 사용하는 세 가지 기술이 섞여 있는 이게 현재 최고의 3D 프린팅 기술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는 제일 많이 쓰고 현재 고성능 칩에서 많이 쓰는 게 2.5D의 C2 C2는 CU 필라 범프를 얘기하는 거고 또는 마이크로 범프 그래서 요게 이제 2.5D의 맥시멈 요 두 가지가 핵심이고 그 외에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생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보면은 2D 팬아웃 칩 퍼스트 IC 인테그레이션 이게 2D인데 팬아웃 방식으로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팬아웃은 여러분이 배운 거고 여기에 2D라는 거는 평면에 칩을 여러 개 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칩 퍼스트로 칩을 먼저 만드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2.5D 그러니까
2D에서 3D 사이에 맨 밑에서 맨 위 정도 되는 거고, 그 위에 뭐 2D 플립 칩, IC 인테그레이션, POP, SIP, 2D 팬아웃, 그 다음부터 이제 2.1D, 2.3D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차이는 그 2.5D 이상부터는 뭘 쓰냐, 오가닉이 아닌 인오가닉, 그러니까 실리콘 웨이퍼를 씁니다. 왜 실리콘 웨이퍼를 쓰는지 알 수 있냐면, TSV라는 거는 실리콘 웨이퍼에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TSV가 들어갔다는 건 무조건 실리콘 웨이퍼고, 실리콘 웨이퍼면 인오게닉이라는 거죠. 그러면 TSV 공정이 어렵고 비싸니까 이제 이걸 좀 싸게 하기 위해서 인오게닉을 하거나, 오게닉이라고 하면 서브스트레이트죠. PCB 서브스트레이트를 쓰게 되면 TSV라는 개념이 없어집니다. 왜? TSV라는 거는 웨이퍼에다 붙이는 건데, 인오게닉, 오게닉이라고 하면, 오게닉이라고 하면은 PCB 서브스트레이트고, 인오게닉이면 뭐가 되겠어요? 이 글라스 같은 거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1D는 그냥 이것도 없이 그냥 아주 간단한 틴 필름 또는 브릿지. 이 브릿지 개념은 앞에서 조금 언급했는데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이런 걸 사용하는 게 2.1D로 생각하시면 되고, 2D는 팬아웃이 됐든 뭐가 됐든 그 칩 두 개를 그냥 갖다 붙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개념을 알게 되면 모든 걸 다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2.5D하고 3D만 사실은 제일 그 최신 패키지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약간의 편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편법이거나 아니면 개발이 초창기에 됐던 방식인데 계속 쓰이는, 그게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의 정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지 그 이상이 되는 걸 거의 대부분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개념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중에서 반도체를 여러 개 쓰는 2D IC 인테그레이션, 2.1D IC 인테그레이션, 2.3D IC 인테그레이션, 2.5D, 3D 나왔는데 왜 빨간색으로 표시했냐면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멀티칩 팬아웃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이게 2D IC 인테그레이션인데, 근데 멀티칩에 팬아웃도 인테그레이션 하지만 그냥 컨벤셔널 패키지 중에서 플립칩을 그냥 두 개 붙이는 인테그레이션도 그냥 여기에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어쨌든 2D IC 인테그레이션을 그냥 집어넣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D IC 인테그레이션 중에서 팬아웃 IC 인테그레이션은 칩 퍼스트 다이 페이스 다운, 그리고 칩 퍼스트 다이 페이스 업, 칩 라스트 RDL 퍼스트, 요 세 가지는 사실은 팬아웃의 히스토리를 여러분한테 설명드릴 때 다 설명이 된 내용인데, 어쨌든 그 내용을 2D의 개념으로 다시 설명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D 플립칩 와이어본드 IC 인테그레이션인데, 이거는 그 와이어 본드까지 이제 포함해서 두 개를 붙인 거죠. 플립칩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그 2D도 될 수 있고, 아니 2D가 아니라 컨벤셔널 패키징도 될 수 있고 어드밴스드 패키징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중에서 이제 와이어 본드 IC 인테그레이션이 들어가는 게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는 그 기판 위에 칩 두 개를 얹는 기술이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는 어디에 붙냐면 이제 일반 보드에 들어가는 PCB에 붙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PCB에 칩 1, 칩 2가 이렇게 붙는 거고, 그래서 그 플립칩 범프 갖고 연결하는, 그리고 여기는 빌드업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이미 만들어진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죠. 이거는 그 뭐야, 기판이 아니 웨이퍼가 아니죠. 거기 위에다가 솔더를 조인트한 거가 있고, 또는 플립칩 본딩에
IC에다가 그 와이어 본딩이 된 거를 빌드업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붙여서 PCB에 솔더볼로 붙이는 경우도 이 경우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2D IC 인테그레이션 중에서 팬아웃에 되는데, 이제 팬아웃은 칩을 퍼스트하고 다이 페이스가 다운된 거. 그러니까 칩에 이제 이 연결 부분이 있는 부분이 밑으로 붙은 거죠. 그래서 칩이 이 10 곱하기 10 SIP처럼 해서 위에 붙고 밑에 BGA가 있는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5mm 405 솔더볼이 들어가고 10 마이크로 갭의 그 피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경우는 이제 서브스트레이트가 없고 RDL만 가지고 연결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EMC로 몰딩한 그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칩에다가 RDL 붙고 100 마이크로 캡 있고 솔더 조인트 이렇게 붙어 있고, 그리고 이게 PCB에 이제 붙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미니 LED 를 이제 RGB 디스플레이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든 건데, RGB를 한꺼번에 붙여 놓은 거죠. 칩 퍼스트 다이 페이스 다운으로 되어 있고, 요 LED가 붙어 있고, 거기에 RDL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뭐죠, 패키지 CU 패드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솔더볼하고 붙어서 그 패키지까지 연결되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밑에다 이제 이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의 이 패키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아웃 칩 퍼스트 다이가 페이스업 된 건데, 그 뭐야, 웨이퍼 위에 이 잘라진 다이들을 붙이고 그 다이가 이제 패키징 되는 과정인데, 10은 10mm 곱하기 10mm고, 그리고 패키징 한 사이즈는 13.4이니까 팬아웃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RDL이 있고 칩 코너가 있고, 그래서 쭉 붙여나간 그런 형태의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컨택 패드가 있고 칩이 있고 그리고 RDL들이 있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EMC로 몰딩을 하고 칩 있고 RDL로 이 범프들이 쭉 연결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칩 라스트, 칩을 나중에 붙이니까 RDL이 퍼스트가 되는 거죠. 팬아웃 패키지 중에서 그 패널 레벨로, 그러니까 네모나게 만들어서 자르는 거죠. 그래서 칩은 20 곱하기 20mm고 칩이 1 있고 2B 있고 2A 있고 이렇게 해서 3개가 붙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CU 필라죠. 필러를 통해 가지고 그 솔더로 해서 이제 패키징 된 거고, 그 레이어가 3레이어. 그래서 2.2 피치, 5.5 피치, 10 곱하기 10 피치까지 해서 이제 그 3단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솔더 조인트를 통해 가지고 PCB하고 연결됐죠. 그래서 보시면 본딩 패드, 그리고 ML1, ML2, 그리고 언더필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고, CU 필러하고 솔더 캡 있고, 그 요 부분이 이제 RDL이 되는 거고, 솔더 조인트를 해가지고 컨택 패드를 통해 가지고 PCB하고 연결된 그런 구조의 칩이 되겠습니다. 이건 안테나인 패키징이라고 해서 AIP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F 플립 칩을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에다 붙여가지고 패치 안테나 어레이를 같이 붙이는 건데, 요거 이제 IBM이 했던 거가 되고요. 그리고 TSMC가 인포 AIP라고 해서 그 RF 플립 칩을 팬아웃 EMC에다가 붙이고, 그리고 요걸 이제 패치 안테나 어레이를 붙여서 만든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인포 RDL로 했을 때하고 서브스트레이트 트레이스로 했을 때 성능이 좋은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서브스트레이트 트레이스보다 인포 RDL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TSMC 기술이 우수하다는 걸 나타내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SMC가 AIP 안테나인 패키지 특허를 2019년에 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니마이크론에서 이제 AIP하고 베이스밴드를 그 이종 접합하는 거에 특허를 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TSMC 특허는 팬아웃 칩 퍼스트 다이 페이스 업 프로세스고 유니마이크론은 팬아웃 칩 퍼스트 다이 페이스 다운 프로세스. 요 다이의 얼굴이 이제 위로 가냐 아래로 가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2.1D IC 인테그레이션인데 핵심은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결론은 웨이퍼가 아니고 실리콘 웨이퍼나 인터포저가 아닌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를 쓴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 중에서 싱코에서 한 거는 심필름 하이 덴시티 오게닉 패키지라고 해서 ITHOP 그리고 JECT에서 만든 울트라 포맷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D 인테그레이션은 심필름을 사용한다는 거고 그 빌드업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 그대로 붙는다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빌드업 그 서브스트레이트고 심필름이 이제 붙는 형태 요런 게 이제 되겠습니다. 칩 두 개가 그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 위에 심필름을 해서 이제 붙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필름이 있고 빌드업 부분이 있고 코어가 있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위스는 2마이크로 그리고 40마이크로 패드 피치 있고 뭐 이런 내부적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1D IC 인테그레이션인데 심플림의 그 똑같은 방식인데 이제 JCET가 했던 거죠. 그래서 얘네는 U 포스라는 게 이제 심필림 대신에 들어가고 RDL 들어가고 STP 스티프너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캐리어에다가 서피스 트리트먼트하고 PI 코팅하고 메탈 포메이션하고 다시 PI 코팅하고 그리고 레이저 비아 드릴 그래서 레이저로 구멍 뚫고 메탈 포메이션하고 또 레이저로 구멍 뚫고 캐리어 리무벌 하고 백사이드 레이저를 또 구멍 뚫고 ENI 이제 최종적인 이 패키지가 아니라 PCB 이 마무리 짓는 거죠. 그런 공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ESTP는 인베디드 스티프니스를 얘기하고 U포스는 앞에서 얘기한 대로 울트라 포맷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가 아주 파인 피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 PCB로 보면 아주 정밀한 PCB를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2.3D IC 인테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칩 퍼스트고 칩의 얼굴이 위로 가거나 또는 밑으로 가거나 그 칩 라스트는 RDL을 미리 만들어 갖고 붙이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2.1D, 2.3D, 2.5D IC 인테그레이션이 자꾸 헷갈리는데 가장 핵심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2.5D고 2.5D는 실리콘 웨이퍼 같은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웨이퍼에 구멍을 뚫는 TSV 인터포저가 들어가겠죠. TSV가 들어가 있는 인터포저란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웨이퍼 레벨이기 때문에 범퍼도 뭐 좀 더 정밀한 걸 쓰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인터포저가 재밌는 건 이제 다 범프로 붙는다는 거예요. 그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고 그래서 칩과 칩을 이제 TSV 인터포저로 하는데 보통 칩이
대형 사이즈의 칩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고성능 칩이죠. 그러면 로직 칩하고 메모리 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보통은 이제 메모리 칩은 그 3D로 적층한 걸 넣어서 두 개를 펼쳐 놓은 거는 2D인데 3D 칩이 있어서 2.5D 그렇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이제 연결하는 게 TSV로 보통 연결되고,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D 하고 2.1D인데 2.1D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틴필름 레이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로 붙이고, 그리고 2.3D는 5메탈 L/S RDL 서브스트레이트를 해서 붙이는 그런 형태의 칩을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멀티칩 싱글칩에서 2.2D는 그냥 팬아웃 칩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개가 붙어 있는 씬필름 브릿지는 2.1D고, 그 다음에 2.3D는 오게닉이나 인오게닉 쓰는데 웨이퍼가 아니니까 TSV가 없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팬아웃 플립칩 EWLB 테크놀로지, 여기서 보시면 팬아웃은 무슨 여러분이 아시는 거고, 플립칩은 바꾼 거고, EWLB라는 거는 결국은 그 팬아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거는 어디죠? 저기 그 인피니온이 이제 상표로 내놓은 그걸 얘기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칩폴스트에서 TSV 인터포저를 사용했으니까 엄청 비싸겠죠. 게다가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고 언더필하고, 그 다음에 TSV 인터포저를 C4 범프로 붙이고 언더필하고, 그리고 다시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에다 붙이는, 거의 뭐 이거는 2.5 패키지죠. 왜 TSV 인터포저를 사용했고,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요거를 2.3D 정도 패키징으로 붙이거나 하는 경우로 이제 나타나는데, 언더필을 놓고 아니죠, 언더필 놓는 게 아니라 로직하고 아날로그 칩을 이제 붙일 때 C4 범프로 해서 그냥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바로 붙여버리면 첫 번째는 가격이 싸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만든 칩을 이제 2.3D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제가 이제 옆에다가 쓴 건데, 요건 좀 애매하긴 해요. Fan-out RDL first panel level hybrid substrate for heterogeneous integration. 이거는 칩을 라스트로 하는 거고, 칩 1, 칩 2 사이에 이제 그 마이크로 원프를 사용하고 이제 언더필을 한 경우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RDL1, RDL2, RDL3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C4 범프로 해서 솔더 마스크에서 이제 빌더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에다 붙이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인 뭐 LS, RDL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는 거고,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를 또 사용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제 단면도 보면 칩이 있고, 마이크로 범프니까 이제 CU 필라에다가 솔더 붙여가지고 붙인 거고, 그 다음에 RDL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누구하고 붙냐면 이제 빌드업 레이어하고 붙는 거죠. 요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서브스트레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솔더볼 통해서 이제 PCB하고 붙는 그런 구조의 칩이 되겠습니다. High Density Hybrid Substrate for Heterogeneous Integration, 이거는 칩 라스트 형태고, 칩과 칩이 이제 붙고, 플립 칩 위드 마이크로 범프 통해서 이제 칩이 파인 메탈 LS RDL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붙으니까 뭐 이걸 2.3D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나 이제 고해상도의 이제 이 PCB 기판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솔더블 해가지고 PCB로 붙는 거죠. 그래서 요건 20에서 20 마이크로짜리 그 칩이 되겠고, 칩 B, 칩 A, 뭐 칩 1 해가지고 하이브리드 타입 서브스트레이트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는 제가 봤을 때 이제 파인 메탈 LS, RJ 서브스트레이트하고 이제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가 이제 같이 붙어 있는 그런 형태의 서브스트레이트라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3D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EIC, PIC인데 EIC는 일렉트리컬 서킷이고 PIC는 이제 포토다이오드 같은 광학 디바이스를 두 개를 붙여버린 거죠. 그래서 칩 라스트를 해서 ASIC 스위치하고 뭐 드라이버하고 그 레이저 파트하고 이제 한꺼번에 붙인 거죠. 그래 보시면 열이 많이 나니까 히트싱크 메뉴에 붙이고 ASIC 스위치 칩 붙고 EIC 쪽 붙고 PD 붙어서 요게 이제 PIC니까 5하고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인메탈 LS하고 RDL, 파인메탈 LS, RDL 서브스트레이트가 붙고 요게 이제 C4 범프를 통해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로 붙고 그 다시 이제 솔더블을 통해서 PCB로 붙는 그런 패키징 구조가 되겠습니다. 뭐야? 2.5D는 주로 이제 패키지가 커도 되는, 그러니까 전원을 받아서 쓸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에서 주로 쓰이고, 그런 게 이제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 어플리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중에 뭐 인공지능이나 5G 어플리케이션 하는 곳에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메모리 보시면 TSV 통해서 이 칩과 칩이 연결되고, 메모리 칩이요. 그리고 요게 CU 조인트하고 솔더하고 CU 붙어가지고 이제 하는 그 필라 CU 필라 범프 중에서 위아래가 같이 붙어 있는 형태로 붙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하여간 뭐 지금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선 마이크로 솔더 조인트라고 하는데 뭐 용어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래 가장 일반적인 건데 SoC, 그래서 CPU, GPU, FPGA, ASIC 같은 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메모리는 이렇게 붙고, 메모리하고 메모리 사이 이제 RDL을 통해 가지고 TSV 인터포저가 이제 연결을 한 게 되고, TSV 인터포저는 웨이퍼니까 이제 TSV가 있고, 거기에 이제 CU층이 있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C4 범프가 붙어가지고 이 C4 이제 조인트를 하는 거죠. CU C4 솔더 조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붙여가지고 솔더 조인트로 이제 PCB에 붙는, 그게 이게 가장 일반적인 어플리케이션이고, 대부분 이제 인공지능이나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에서 주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이링스에서 한 건데, 이건 TSMC 2.5D IC 인티그레이션 위드 FPGA. FPGA를 그 인테그레이션 한 케이스가 되는데, 칩이 있고 TSV하고 이제 C4가 C4 범프가 붙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는 안 보이는 거고, 실리콘 웨이퍼가 있고 메탈 컨택이 있고 메탈 레이어가 있고, 그래서 이게 마이크로 범프를 통해서 붙고 그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범프 또는 CU 필라 솔더, CU 필라에 이제 솔더가 붙는 그런 형태가 되고, 실리콘 인터포저를 사용하니까 이제 TSV가 붙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RDL은 0.4mm고 이치 FPGA는 약 5만 개의 마이크로 범프를 45 마이크로미터의 피치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인터포저는 최종적으로 20만 개의 마이크로 범프를 붙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이제 패키징이 되겠습니다.
AMD GPU 피지 여기에 이제 하이닉스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가 들고 UMC의 인터포저가 들어간 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HBM이 하나, 둘, 셋, 넷, 네 레이어로 있고 마이크로 범프를 통해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TSV 인터포저를 통해 가지고 C4 이제 조인트가 된 거죠. 그리고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했고 TSV 인터포저의 이제 모양들이 이제 보이는 거고, 그리고 CU 필라 위드 솔더 캡이 들어있는 이제 그 마이크로 범퍼들이 이제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솔더하고 CU로 붙고 C4 해서 뭐 붙는 건데, 빌드업 오가닉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하고 TSV 인터포저를 사용한 게 특징이 됩니다. 엔비디아의 P100 GPU인데 TSMC COWS-2라는 그 패키징 방식을 사용했고, 삼성의 HBM2를 사용합니다. 이게 2.5D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요게 이제 이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GPU 여기 있으면은 HBM2까지 붙은 요 부분을 얘기하고, 패시브 실리콘 인터폴을 사용하고, 요 부분이 당연히 TSV가 되겠죠. 이거 서브스트레이트가 되겠고, 그러니까 요 서브스트레이트는 이거 전체 보면 이렇게 큰 거 전체가 다 서브스트레이트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요 부분 말고 요만큼만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보니까 요만큼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리고 HBM2 바이 이제 삼성에서 이제 HBM2를 사왔는데, 삼성의 HBM2까지는 하이닉스를 따라왔습니다. 4개의 D램이 쌓여 있고 4D, 그러니까 4개의 D램이겠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개가 있는 거고, 그 요거 사이는 이제 그 베이직 로직 다이가 붙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이 TSV 인터포저가 있고, 요거가 이제 COWS-2 방식의 TSMC의 방식으로 붙은 거죠. 그리고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에는 이제 C4 범프가 붙고, GPU하고 연결하는 거는 마이크로 범프가 붙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삼성 인터포저 큐브4, iCube4인데, iCube4라는 거는 여기서 4가 의미하는 건 이제 HBM이 4개 붙어 있다는 거고, TSV 인터포저를 사용하고 있고, 여기 요 바깥 부분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그리고 바텀 뷰에는 BJ가 아니라 솔더볼이 엄청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SoC에다가 HBM 붙고 TSV로 연결되고 마이크로 범프로 연결돼 가지고 TSV 인터포저 지나서는 이제 C4 범프로 해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통해서 이제 PCB에 붙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앞에 거랑 별반 차이는 없는데, 삼성이 이걸 아직 구현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건 iCube4, iCube 몇 가지 계속 진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저는 정확하게 이게 어디서 구현됐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엔비디아는 아닌 것 같고 딴 데서 구현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삼성이 추구하는 게 CU iCube4가 있고 12까지 확장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테그레이션 2.5D 인테그레이션 있는데, 하이브리드 서브스트레이트 큐브 H큐브 솔루션 포 하이 퍼포먼스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HPC 같은 데서 사용하는 방식이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이제 로직에 HBM 6개 붙었으니까 iCube 6 정도 되나요? 하여간 근데 이건 이제 하이브리드 서브스트레이트를 사용한다 그래서 그 H큐브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TSV 인터포저가 있고, 다시 파인 피치 서브스트레이트가 붙고, 거기에 이제 고밀도 서브스트레이트까지 붙는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붙는 거고, 당연히 TSV하고 이 실리콘 인터포저, TSV 인터포저 사이에는 마이크로 범프가 붙고,
TSV 통해서 연결이 돼가지고 C4나 마이크로 범퍼, 그러니까 C4는 마이크로 범퍼보다 좀 큰 거죠. 요 밑에는 당연히 이제 파인 피치 서브스트레이트하고 HDA 서브스트레이트 사이는 이제 C4 범프로 붙는 그런 형태의 구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이브리드라는 의미는 그 서브스트레이트가 파인 피치하고 HDI 서브스트레이트 요 두 가지가 붙는 거죠. 파인 피치가 HDI보다는 좀 더 정밀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블 2.5D RDL 인터포저 패키징 키 이네블러 포 뉴 이러 오브 헤테로지니어스 칩 인테그레이션 R큐브라고 해서 이제 이것도 삼성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2.5 RDL 인터포저가 붙는데 이게 이제 RDL 패브리케이션에서 sacrifice layer 위에다가 이제 RDL을 붓고 그 멀티칩 본딩을 하고 그리고 인캡슐레이션 한 후에 이제 그 뭐야 템포러리 캐리어 뗀 다음에 볼 어태치하고 인터포저를 서브스트레이트에 본딩하고 그리고 2.5 RDL 인터포저를 만드는 그런 기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RDL 인터포저를 쓴다는 게 특이한 거네요. 그러니까 TSV가 없는 2.5D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하고 EIC, PIC인데 이건 EIC는 파이버 옵티컬로 해서 이제 하는 EIC는 여기 드라이버하고 UA를 얘기하는 그 일렉트릭 파트이고 레이저하고 PD가 붙는 걸 이제 PIC 부분이라고 하는데 이 PIC 부분하고 EIC 부분이 같이 이제 연결된 거죠. 요거를 이제 TSV 인터포저를 가지고 연결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3D는 없지만 그냥 2D로 다 배열하고 TSV 인터포저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고 서머 일렉트로닉 쿨러가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2.5D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 분류하는 건 이제 TSV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3D IC 인테그레이션인데 TSV가 있는 3D 패키징과 TSV가 없는 반대네요. 제가 지금 3D IC 패키징인데 TSV가 없는 거, TSV가 있는 거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D IC 패키징 without TSV 3D IC 패키징은 와이어 본드를 사용해서 메모리를 그대로 쭉 적층하는 이건 이제 옛날 방식의 메모리가 되겠죠. 그리고 칩 1은 플립칩 본딩하고 칩 2는 이제 와이어 본딩하고 요건 이제 반대로 한 케이스가 되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A, B, C, D 형태가 있는 거고 그 2가 이제 메모리 칩이 붙고 밑에 로직 칩이 붙어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통해 가지고 PCB하고 붙는 요게 이제 많이 쓰이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 메모리를 EMC로 붙인 거를 팬아웃 RDL 칩에다가 이제 붙이는 이런 것도 방식이 되겠습니다. 3D 와이어 본딩 IC 패키징은 진짜 와이어로 전체를 다 엮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와이어의 수의 한계이기 때문에 한계고 그리고 이 또 신호가 지나가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TSV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3D 플리치 밴드 와이어 본딩 패키지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D램이 이제 와이어 본드로 해서 쭉 붙어져 있고, 그러고 베이스밴드 AP가 이제 다이 어태치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죠. 요 붙은 거는 그 요새에 붙고 이제 CU 필라 가지고
솔더 케이블에서 이제 그 붙은 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것도 B는 반대로 CPU에서 열이 많이 나니까 히트싱크를 로직 칩에다 붙이고 밑에다가 메모리를 붙인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터 다이가 이제 밑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3D 패키지인데 이제 플립 칩에 이제 POP 패키지가 붙었는데 이 POP 패키지가 패키지 오브 패키지인데 여기에 이제 뭐가 붙냐면 와이어 본딩으로 된 그 메모리가 붙은 거죠. 요 퀄컴 805 프로세서에 해당되는 건데 10.9mm, 11mm, 95 마이크로 되어 있는 프로세서고 그 CUSNAG 범퍼를 사용해서 110 마이크로미터 피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0 마이크로 범퍼는 요거는 이제 TC-AMC, NCP라고 해서 Thermal Compression Bonding의 NCP라는 그 패키지 방식을 사용해서 이제 솔더링을 한 거죠. 여기 보시면 그 여기에 코알리스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이제 솔더볼 조인트를 해서 이제 이게 붙었고요. 그리고 플립칩 패키지가 있고 여기 또 이제 그 CU 코어볼 볼로 해서 이제 붙은 경우가 되고 가운데에 퀄컴 스냅드래곤 805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2-1 빌드업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 가지고 솔더볼을 통해서 이제 PCB하고 붙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TCB, NCP 솔더 요거는 앞부분에서 배운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신코 MCP라는 게 들어서 이제 몰드 레진 사이에 이제 CU 코어와 솔더볼이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인베디드 레이어 안에 이제 칩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텀 서브스트레이트가 있고 그리고 솔더를 통해서 이제 붙는 그런 형태의 패키지가 되겠습니다. CDPOP에 또 아주 제일 유명한 건 애플 TSMC가 처음으로 세계 최초로 만든 인포라는 패키지죠. 인터그레이티드 팬아웃. 이게 아이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CPU가 되겠습니다. 그 칩 퍼스트 다이 페이스업으로 해가지고 SOC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메모리가 있고 이런 형태의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구조를 보면 EMC에 이제 TIV라고 해서 그 인터포저 사이에 구멍을 뚫은 요거를 이제 CU 용어가 앞에서 배웠는데 CU 기둥을 요 안에 박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건 앞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RDL이 이제 그 칩을 갖고 있고 여기 솔더볼 통해서 언더필 되고 와이어 본딩된 메모리가 붙어서 하나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요게 이제 그 FO POP라고도 보통 합니다. 그래서 그 팬아웃의 그 패키지 오브 패키지 형태로 된 그런 것도 그런 식으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와이어 본드 통해서 이제 LPDDR4 메모리가 붙고 퀄리스 서브스트레이트를 통해서 이제 언더필드해서 이제 솔더볼이 붙고 그 다음에 다시 A10AP라는 SOC가 붙고 3DL 붙어서 솔더볼 붙는 요게 이제 1300개의 솔더볼을 붙였다는 게 이제 자주 나오는데 그거하고 0.4mm 피치로 되어 있는 그 RDL을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D램 쪽엔 이제 386개 볼이 있고 밑에 쪽에 1300개가 있는 그리고 TIV 여기 나왔네요. 수루 인포 비아 얘네가 만든 말인데 그 얘네가 이제 구리를 통해서 연결하는 방식 TSV 안 쓰고요.
그런 걸 이제 개발해서 가격도 싸게 하고 하면서 이제 물건도 많이 팔렸죠. 2016년에 이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아이폰의 물량을 다 뺏기게 됩니다. 3D POP 위드 펜아웃. 요건 또 FO POP라고도 하는데 앞에 얘기한 인포 패키지 TSMC가 했던 그거를 사실상 공식 용어로 하면 이제 FO POP 또는 POP with 펜아웃 패키징이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폰에 사용됐고 A12에서도 이제 사용이 됐죠.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똑같고 여기 보시면 메모리 크로스 스택트 위드 와이어 본드로 된 거 아직은 TSV HBM 메모리까지는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EMC 몰딩하고 요 사이 연결된 게 그 A12 AP인데 RDL하고 뭐 이게 연결된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앞에 거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3D) POP with 펜아웃 똑같죠. 메모리가 와이어 본딩으로 이제 주로 됐을 때 사용했던 것 같은데 삼성에서 이제 만든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메모리 ePOP에 2 D램하고 2 랜드, 1 컨트롤러가 붙어 있는 메모리 칩을 사용했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리고 오게닉 서브스트레이트 있고 요 사이에 언더필 되어 있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ABF라고 해서 그 아지도모도에서 사용되는 그 필름이 되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AP하고 KMIC 메모리 컨트롤러 부분이 이제 연결돼서 여기 아마 시계용으로 썼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옛날 방식의 와이어 본딩 했던 메모리를 사용하는 그런 그 인테그레이션이라고 하면 요즘 최신으로 쓰는 인테그레이션은 이제 TSV라고 해서 웨이퍼에 구멍을 뚫어서 쓰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D IC 인테그레이션의 대표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데 언더필은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통해서 D램이 붙었을 경우에 이제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해서 붙는 거죠. 재밌는 거는 TSV를 사용해서 웨이퍼에 구멍을 뚫어도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해서 이제 붙이죠. 그래서 그러면 TCB, 서멀 컴프레션 본딩을 통해서 이제 이게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마이크로 범프가 없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사용한다는 게 이제 앞으로의 비전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마이크로 범프가 요만큼에 해당되는 부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 붙이면 이 부분이 거의 없는 것 같죠.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로직 베이스 칩이 있고 D램이 4개 이제 적층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B에 보시면 마이크로 범프를 통해서 메모리하고 CPU 로직을 붙이고 TSB를 통해서 연결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향후 여기 나오네요. C에는 이제 범플리스라고 해서 칩하고 칩을 붙여버리면 이제 현저하게 작아지는 거죠. 그런 류의 이제 그 방식이 아직 현재 기술상으로는 안 되고 향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부는 되고 있고요. 액티브 인터포저를 사용하는 이제 HBM 메모리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HBM 1이죠. 그냥 HBM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4층이 쌓여 있는 거고 HBM2는 8층, HBM3는 12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HBM2까지는 마이크로 범프하고 솔더볼을 붙이고 그 사이 층을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가지고 그 NCF 난 컨덕티브 필름으로 언더필을 하는데 그 HBM3부터는 MRCUF 앞에서 배우셨죠. 그거를 사용해서 이 하이닉스가 NCS 층을 줄여버리고 12층까지 얹어버리는 그런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유일하게 개발되어 있고 현재 그 삼성보다 빨리 개발돼서 그 AMD에 납품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 쪽은 SK 하이닉스가 현저하게 앞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HBM3는 이제 64기가까지 되고 속도도 핀당 속도도 6.3, 6.4기가bps가 되니까 보통 이게 1024개의 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1024로 곱해서 바이트로 바꿔버리면 한 819까지 하니까 속도도 거의 2배가 넘고 용량도 48, 3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그래서 요런 류의 이제 제품들이 나와서 현재는 판매되고 있고, 이 물량이 없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이제 그 패키징 기술이 한계가 있고 할 수 있는 데가 TSMC밖에 없으니까 TSMC에서 그 패키징을 못 해주면 HBM이 안 팔리는 그런 정도의 상황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야 저기 어디죠? 그 엔비디아의 A10이나 A100이나 H100이 이 방식의 HBM을 사용해서 2.5D로 패키징해서 TSMC에서 만들어서 팔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인텔의 3D IC 인테그레이션은 포베로스 테크놀로지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처음 적용된 게 이제 10 곱하기 10mm짜리 레이크 필드라는 칩에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칩하고 메모리나 모뎀 칩하고 액티브 인터포저로 해서 TSV를 통해서 연결하고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인터포저하고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사이에는 이제 솔더 범프를 사용한 형태로 되어 있는 CPU가 되겠습니다. 여기 CPU 보시면 뭐 CPU 뭐 5만 칩들이 다 붙어 있는데 10mm 안에 요게 이제 3D IC로 인테그레이션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냉정하게 따졌을 때 2.5인데 얘는 이제 3D IC 인테그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인텔이 항상 하는 것이 마케팅을 잘하는데 그 앞으로 인테그레이션 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건 2.5D 기술이죠. 액티브 칩 투 액티브 TSV 인터포이저로 이제 삼성 XQ가 있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TSV를 사용해서 칩을 붙이는데 액티브 인터포저라는 건 결국은 웨이퍼죠, 웨이퍼. SI 인터포저라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거의 칩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범프를 사용해서 붙이는 그런 류의 이제 인테그레이션 형태를 앞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Heterogeneous Integration of EIC and PIC Device인데 요것도 앞에 나왔었는데 TSV를 사용했고 하니까 이것도 3D 인테그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3D 인테그레이션 돼 있는 거는 EIC하고 PIC가 이렇게 TSV로 붙은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3D 패키지하고 이 두 개가 붙어서 2D니까 이것도 2.5D인데 이 부분 때문에 이제 3D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애플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가 빨라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되다가 이제 한계가 부딪히는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10은 16나노미터짜리를 사용했고 그 듀얼 코어를 사용했고요. A11, 12는 이제 10나노, 7나노까지 떨어지고 A13은 7나노, A14에 와서는 5나노, 그리고 A15는 5나노까지 와 있는데 뭐 다 아시다시피 TSMC에서 만들고 있고 이제 3나노 공정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게 제대로 될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예측을 못한다기보다는 그 무어의 법칙에 의해서 2배씩 늘어나는 게 늘어나지 않는다 라는 거를 이제 SOC에 이제 한계가 오고 있다 이런 걸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애플 AP에서 트랜지스터와 그 프로세스 테크놀로지죠. 이게 무어의 법칙에 이제 과연 맞아지느냐. 지금 현재 무어의 법칙처럼 뭐 이 점점 집적도가 높으면 성능도 늘어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설명이 되겠죠.
SoC를 만들기 위해서 칩 사이즈를 줄이는 것은 더욱더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상황이 됩니다. 이거를 설명하는 이유는 뒤에서 설명하는 이제 칩넷의 컨셉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SO 시장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어드밴스드 노드, 그러니까 3나노, 5나노, 뭐 7나노 이런 거로 계속 갔을 때 디자인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 봤을 때 10나노, 16나노, 10나노, 10나노 이후부터는 이제 EUV를 사용할 수가 있죠. 그때서부터는 이제 단가가 현저하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10나노에서 선폭을 반으로 줄였는데 금액은 한 2.5배 이상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제 5나노 이후로 갈수록 점점 그 비용이 많이 드는데 그러면 이게 과연 성능도 늘어나냐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SoC의 한계, 그러니까 선폭을 줄여서 SoC를 작게 만들었을 때 과연 그게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성능이 늘어나느냐에 대한 문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SO 시장을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칩넷이라는 컨셉이 있는데 앞에서 대충 설명드렸는데 뒷부분에 이제 칩넷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칩 사이즈와 이제 웨이퍼당 코스트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순수하게 한 개의 칩을 만들었을 때는 그 일드가 칩의 에어리어가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는 거고요. 4개의 이제 칩넷 디자인에서 칩의 에어리어를 동일하게 봤을 때 일드가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뭘 의미하냐면 SoC로 만드는 거하고 모놀리틱으로 해서 하나의 칩으로 SoC 만드는 거하고 칩넷으로 줄여가지고 연결해서 쓰는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칩넷으로 작게 칩을 만들어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지금 배웠죠. 2.5D, 뭐 3D 이런 걸 했을 때 과연 효율이 있는지에 대한 거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헤테로지니어스 인테그레이션 방식을 사용해서 SoC처럼 하나로 만들어내지 않고 연결해서 했을 때 과연 효율이 좋은지에 대한 거를 했을 때 일단 칩을 작게 만들었을 때 수율이 좋다는 게 증명하는 거죠.